자, 11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정의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앞으로 살기 힘들면 정의야말로 얼마나 알량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의 정의라는 건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제가 정의라는 건 무조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모 형 보면 정말 냉정하다, 인정머리 없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인정머리가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심껏 얘기하지 누구한테 정을 가지고 배신한 적은 없어. 근데 배신당한 적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흑카드가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나이 먹다 보니까. 만약 그 정을 통해서 나도 뭔가 도움 받고 그랬으면 정을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근데 나이 좀 먹은 사람들 중에 저천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정 많은 게 되려 독이 돼서 좀 살면서 뭔가 좀 배신이나 데미지 입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정이라는 게 참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좋은 정도 있어요. 근데 좋은 정보다 좀 나쁜 정이 많아요. 나쁜 정이.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정 안에서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구분하고 좋은 점은 놔두고 나쁜 점은 빼야 된다, 이 말씀 드려요. 근데 이 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성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감성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감성적인 부분. 이 정이라는 게 무서운 게 철저하게 이성을 뭉개버려요. 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성을 뭉개버려요. 인간이 가장 약한 고리가 이 정에 의해서 좀 발동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우리가 사람 간에 정이 들어가면 의심을 안 해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이 정 때문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정 때문에. 사기, 배신, 가스라이팅, 이런 것도 다 정이에요. 정. 한국 사회가 이런 걸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사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사기는 뭐 보이스피싱 말고는 없어요. 뭐 스미싱 이런 거 말고는 없어. 대부분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좀 가까이 지낸 사람한테 당합니다. 왜 가까이 지내면서 당하냐면 의심은 안 해요. 정이 있는 관계다 보니까 의심은 안 해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예. 보통 믿고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믿고 맡기는 게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무모한 행동이에요. 또 우리나라 정서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뭔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의심하면 이건 안 좋게 봐. 근데 오래 알고 지내건 잠깐 알건 간에 의심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검증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것까지 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걸고 넘어진 게 있어가지고 보통 오래 알고 지내면 의심을 안 해요. 그 의심을 안 하고 지낸 것 때문에 당하거든요.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기를 당해도 이 정이 개입되면 또 함부로 또 고소 같은 거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정이 약하단 말이에요. 정이 약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당해도 이걸 법을 가지고 또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또 힘들어해요. 이게 알고 지내다 보니까. 일반 모르는 사람이면 뭐 법 가지고 하겠지만, 아는 사람이 좀 그렇거든요. 이게 여러분, 폭행 상해 같은 것도 모르는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당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는 사람끼리 뭔가 당하면 이게 신고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신고하기도. 네. 폭행이야 뭐 합의하면 뭐 공소권으로서 넘어가겠지만, 상해는 이 인정되면 무조건 재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과자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아는 사람이면 뭐 경찰서 가기 전에 한 봐달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 진짜 많아요. 이게 억울한 일인데 이게 과연 좋은 거냐고. 이게 그래서 같은 정의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기본적인 댐댐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좀 사랑구실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나한테 요구하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특히 요즘엔 정이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있고,
이제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누가 도와준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개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누가 나서주고 뭐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건 대한민국에서 좀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고 누군가 도와줘서 안 된다. 그런 마인드가 점점 이제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경우는 뭐 정을 무조건 뭐 무시해라, 없애라 이게 아니라 딱 필요한 정만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정. 좋은 점만 놔두시고 쓸데없는 정들, 오지랖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가까이 두지 마시고 좋은 점만 좀 지니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알고 지냈으면 각자 조심하자고요. 오래 알고 지내고 좀 그래도 돈독한 사이면 더 조심해야 돼. 이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친하면 맘먹으려는 문화가 있어요. 맘먹으려고. 친하면 남의 집 이제 함부로 간다거나 거기에서 막 신세 진다거나 남의 물건 함부로 거린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부담스러워. 나이 먹으면 어릴 때야 뭐 남의 집에 와가지고 막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어릴 때야 프라이버시 같은 개념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나이 먹으면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저거 내가 함부로 다르지 않은 물건인데 막 만만치고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막 건드리고 우리 집 오지도 않았는데 막 우리 집 문 열어서 막 들어와 버리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막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드리고 막 그런 걸 좀 안 좋아해요. 저도 남의 물건 안 건드려. 네. 그 사람 물건 소중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내면 그런 거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계 위해서라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세상이 베프라고 알고 지낸 친구다. 누구보다 내 약점을 더 잘 알고 불만이 생기거나 삐딱선 타면 언제든지 나에게 통수를 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맞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이죠. 가족, 형제.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친구 중에 베프. 그 다음에 애인. 이렇게 봅니다. 왜냐? 우리가 인생 힘들고 고달프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힐링도 주지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럼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데미지 줄까? 일단 첫 번째는 나랑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거일 수도 있고 나랑 같이 부딪히는 거야. 같이 부딪히기 때문에 도움되는 경우도 있지만 충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을 수도 있지만 불협화음을 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화기애애한 경우도 있지만 가족끼리 굉장히 뭔가 날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좋을 수 없단 말이죠. 아니면 가족이 남보다 못한 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 대해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나의 좋은 점도 알고 있지만 나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아. 오히려 나이 먹으면요 나에 대해 잘하는 게 이제 불편합니다. 내가 어릴 때 못 살았다거나 아니면 어릴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 더럽게 하고 다녔다거나 아니면 어릴 때 뭐 사람들한테 맞고 다녔다 이런 거 알고 있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뭐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얘기하게 되면 얘 어릴 때 약해가지고 막 삥 뜯기고 그랬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가 뭔데 뭐지 얘기를 해. 아니면 뭐 우리 집안 사정 알고 있다는 야 너희 아버지 아직도 이용진 나가시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근데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야 너희 집 식당 그 장사 안 되는데 아직도 하고 있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게 많다니까. 지금 제가 이게 진짜 많아요. 많다니까요. 아니 얘기를 하더라도 아, 너희 부모님 그 장사 아직도 하고 계시니? 아, 나중에 가서 한번 먹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야 너희 그 장사 안 되는 것 같은데 가게 안 접었냐?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말이. 우리나라가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남의 컴플렉스는 절대 얘기하면 알아도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잘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잘 얘기해요. 아 저 정도는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 전 얘기 안 합니다. 전 얘기 안 해요. 저를 좀 아시는 분 아시는데 제가 좀 입이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 예, 많이 무거워요. 일단 저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좀 얘기했을 때 데미지 받다 싶으면 얘기를 안 해. 저도 제 어떤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직접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누가 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기분 나쁘거든 그게.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양심껏 얘기하는 거하고 누가 내가 꺼내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다른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가까운 인간관계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가족 문제나 집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직접 입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거 정말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문제나 뭐 가족 문제, 형제 문제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야 너희 누나 뭐 사고 쳐서 결혼했다며. 이런 얘기하면 진짜 기분 나빠. 아니 결혼은 뭐 우리 집안 식구 누나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왜? 네가 뭔데? 뭐 보태준 거 있나? 알아서 뭐 하려고? 어차피 보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제 방송을 이제 제 사촌 동생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사촌 동생이 많아요. 근데 제가 사촌 동생이 뭐 어떻게 살고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관심을 안 가져요. 결혼식도 갔다 왔지만 신부 얼굴도 몰라.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가정이 있고 가서 그 사람들이 맡아야 일이 있어.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오빠란 이유만으로 나이 좀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한 번도 거들먹거리고 막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뭐 알아서 할 건데 맞잖아요. 그냥 내가 가가지고 자리 채우고 도와주면 하면 되지.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그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자주 봤다고 한 동네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다. 특히 난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 아주머니들 모여가지고 막 평상에 앉아가지고 막 누구 아들내미지 뭐 아버지 계시냐 뭐 이런 것도 안 좋아해. 알아서 뭐 하려고 그게. 아무튼 여러분 각자 조심하시고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너무 우리 집안 사정이나 어떤 개인 사정에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남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